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그 음식이 우리의 피를 맑게 할지 탁하게 할지 알고 계시나요? 여기 모든 만성질환의 원인이 피의 오염에서 생기고 혼탁한 피를 맑게 해주면 모든 질병이 좋아진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전홍준 박사님의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입니다. 출판사는 에디터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 전체를 치유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 내 동료 의사들은 나를 이상한 의사라고 부른다. 수술이나 약은 쓰지 않고 무슨 생채식이나 절식을 하라든가 병이 다 나았다고 믿고 건강만 바라보라든가 하는 식으로 환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니 내가 보기에도 상식적인 의사가 아닌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왜 이상한 의사 노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이처럼 쉽고도 단순한 방법을 써서 병도 낫고 삶의 질도 좋아진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다. 그러니 계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970년대 말 나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직후 광주 기독병원에서 외과 수련을 받았다. 그 당시 우리를 가르친 스승은 디트릭이라는 미국인 선교의사였다. 이분의 의술, 특히 수술 솜씨는 얼마나 뛰어났던지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별명이 신의 손이었다. 이처럼 위대한 외과 의사 밑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전문의가 되어 세상에 나왔을 때는 나는 이제 어떤 어려운 병도 다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자만심,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종합병원의 외과 과장이 되어 많은 환자를 보게 되었는데 얼마 안 가서 나의 교만한 자신감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내가 수술한 암 환자가 재발하여 다시 찾아와 임종을 지켜보는 괴로움도 겪게 되고 만성 통증 환자들이 수술이나 약물 치료만으로는 깨끗하게 낫지 않아 마음이 불편한 일도 자주 있었다. 고혈압, 당뇨, 류머티즘, 피부병, 만성 간염 환자들이 평생 약을 써도 낫지 않는 경우는 너무도 많았다. 이처럼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무력한 경우들을 만나면서 내가 하는 일에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1984년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지역사회의학센터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마침 그곳에서 작은 규모의 자연치료센터가 운영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요즘 말로 대체의학 또는 통합의학 클리닉 같은 진료실이었다. 야채과일 절식, 수치료, 흡강요법, 마사지, 침술, 명상 등 동양의 전통의학과 유사한 치료를 하고 있어서 서양의학만 배운 나에게는 신선하게 비쳤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자연치료의학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1986년 나의 클리닉에서는 현대의학이 포기한 2명의 중환자가 좋아지는 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치료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져 있던 60대 간암 환자와 40대 심장병 환자가 비슷한 시기에 찾아왔다. 그때 나는 와타나베쇼, 일본 자연의학 연구소 의사와 마나카 요시오, 기타사토 대학 동양의학 종합연구소 교수의 저서를 보고 있었다. 그 책들의 요점은 현대 서양의학이 병만 보고 인간 전체를 보지 못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병이 잘 낫지 않으며 삶의 방식을 자연의 질서에 맞추면 병이 저절로 낫는다는 것이었다. 환자들과 나는 책을 보면서 실험을 시작하였다. 약 6개월 후에 2사람의 병증은 모두 사라져 버렸다. 놀라운 일이었다. 왜 좋아졌는지는 나도 알 수 없었다. 나는 모든 일을 미루고 일본 도쿄에 있던 2명의 의사를 찾아갔다. 이 방문을 통해서 하나의 큰 가르침을 얻게 되었다. 어려운 난치병은 자연계에서 사람과 사람이 기르는 짐승들에게만 발병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사람만이 자연의 질서에 벗어나 있기 때문이며 자연의 질서로 돌아가면 병은 저절로 낫는다고 했다. 나는 일본에서 몇 달 동안 머물면서
많은 자연치료 의사들로부터 새로운 의학의 세계를 배우게 되었다. 특히 세계적인 예방의학자이자 일본 대체의학의 대부격인 마루야마 히로시 교수는 나에게 한국의 동의보감과 인도의 아유르베다를 꼭 공부하라고 당부하였다. 그해 가을 나는 미국을 방문하였는데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심장병 전문의 버나드 로운 교수로부터 자연치료 백과사전, 자연요법의 실제 등 하버드 프레스센터의 출판물들을 선물로 받았다. 이 책의 첫 번째 이야기, 자연을 따르면 저절로 낫는다는 주로 이 의사들로부터 배운 지식을 나의 환자들에게 응용한 임상체험기라 할 수 있다. 이 의사들로부터 배운 바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치유의 힘은 의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나온다. 병을 고치려 하지 말고 병을 가진 인간 전체를 치유하라이다. 이때부터 나는 전혀 다른 모습의 의사가 되었다. 기계론적인 외과 의사에서 생기론적인 자연치유 의사로 바뀐 것이다. 아, 이제 내가 제대로 된 의학을 만났구나. 나에게는 또 다른 자만심이 생겼다. 그러나 그 생각 또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좁은 소견이었다. 똑같은 병증을 가진 두 명의 환자에게 똑같은 자연치료법을 썼는데 어떤 환자는 좋아지고 어떤 환자는 좋아지지 않는 일이 늘 일어났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 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의 의학 전문가들로부터 배우게 되었다. 일본의 심신의학자 도쿠이사의 마음과 몸과 운명, 다니구치 마사하루의 생명의 실상 프로그램, 미국의 방사선과 의사 칼 사이먼튼의 긴장이완과 상상법,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면 낫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그 후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의 의학 전문가들로부터 배우게 되었다. 일본의 심신의학자 도쿠이사의 마음과 몸과 운명, 다니구치 마사하루의 생명의 실상 프로그램, 미국의 방사선과 의사 칼 사이먼튼의 긴장이완과 상상법,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면 낫는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 책의 두 번째 이야기, 생각을 바꾸면 낫는다는 주로 이와 같은 심신의학자들로부터 배운 바를 나의 환자들에게 적용함으로써 얻은 임상체험담이다. 1991년과 1992년 연구교수로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의학사와 의학철학의 펠로우십 과정을 밟게 되었다. 나는 이 시기에 의사 디팍 초프라로부터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의 전과정을 배울 수 있는 행운을 얻었다. 아유르베다의 주요 훈련 과정인 초월 명상을 통해 순수 의식의 세계를 접하게 되었고 그 후 정신과 의사 데이비드 호킨슨의 의식혁명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를 초월한 순수 의식의 세계가 명백한 현실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994년에는 미국의 교육심리학자 해리 팔머가 개발한 아바타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이수하게 되었다.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교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배운 바는 모든 사람은 한정된 육체가 아니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것이다. 이 책의 세 번째 이야기, 비우고 낮추면 생명이 보인다는 바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게 된 영적 체험과 생명의 실상에 대한 이야기다. 네 번째 이야기, 자연 치유를 추구하는 세계의 의사들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이야기까지 등장하는 의사들 중에서 대표적인 몇 명을 뽑아 그들의 의학 사상을 소개한 것이다. 자연 치유의 철학적 배경은 전체성 의학, 곧 인간 전체를 치유하는 의학이다. 그 사람의 몸, 마음, 영성이라는 세 개의 차원에 대한 통합적 치유를 추구하는 것이다. 책의 첫 번째 이야기는 몸의 치유이고 두 번째는 마음의 치유, 세 번째가 영성의 치유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옛 가르침에 타성 일편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이론, 모든 진리 체계를 때려 부수어서 간단한 하나의 체계로 만든다는 뜻이다. 이 책의 세 번째 이야기, 비우고 낮추면 생명이 보인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양생의학의 체계를 묶어서 타성 일편이 되도록 서투르지만 내 나름대로 시도해 본 것이다. 이 책의 이야기 가운데는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여기저기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어떤 것들은 너무나 비과학적이어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정통 의료계에서는 의학과 건강법에 대해 이야기할 때 흔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든지 객관적인 재현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들을 강조한다. 하지만 의학과 과학은 동의어가 아니다. 의학은 과학이면서도 철학, 심리학, 사회학, 종교, 나아가서는 인간 삶의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 있는 종합예술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의학을 과학의 한계 속에 가두어 버리면 많은 것을 놓치고 만다. 과학이 아니면 의학이 아니라고 고집한다면 이는 마치 대롱으로 하늘을 쳐다볼 때 대롱 속에 비치는 하늘만 하늘이고 대롱 밖의 하늘은 하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와 같다. 수천 년 의학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은 건강과 질병을 규정하는 단일 이론은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듯이 건강과 질병을 설명할 수 있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의학의 여러 가지 모습들도 서로 다른 장르의 예술을 감상하듯이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책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예술 작품 감상하듯 너그럽게 음미해 주시면 고맙겠다. 어떤 분이 이 책을 읽고 당신의 이야기는 비약이 심하다. 이것은 비과학적인 사변이며 신비주의가 아닌가 하고 묻는다면 나는 예, 당신 말이 맞습니다. 라고 답하겠다. 자연과 생명은 기존의 낡은 과학적 세계관의 틀에서 비약해야만 알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연과 생명의 본성은 과학 너머에 있으며 그 핵심은 본래가 신비부사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당신 이야기 가운데는 비상식적인 것이 많다고 한다면 나는 또 맞는 말씀입니다. 라고 하겠다. 자연과 생명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상식 너머로 갈 때만 알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동안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에서 보고 배운 주입된 상식, 병은 나쁜 것이다. 그러니 병은 수술이나 약물로 제거해야만 한다. 와 같은 허구의 체면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자연과 생명에 대해서는 끝끝내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건강과 질병의 신비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을 의학의 역사는 가르쳐 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진실처럼 믿고 있는 전통의학의 지식체계 대부분은 인류가 한때 가지고 노는 놀이나 게임 같은 것이지 결코 영구 불변의 진리가 될 수 없다. 나는 한때 미국의 의학사 도서관에서 약 150년 전에 창간된 외과 계통의 학술지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 외과 의사의 눈으로 볼 때 초창기 외과 의사들의 수술 방법이나 치료법들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았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치료법들, 이를테면 암에 대한 3대 요법인 수술, 항암요법,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수백 년 후의 의사들은 또 어떤 눈으로 바라보게 될까? 대부분의 의사나 환자들이 지금 진실처럼 믿고 있는 과학적 의학도 다음 시대에는 미신이 될 수 있다. 과학적 의학을 포함한 모든 의학 체계는 그 시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의 집단적인 신념 체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무엇에 대해 옳다 그르다 말하기보다는 어떠한 관점에서 볼 때만 그것이 옳다 그르다 말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 책에 나온 나의 이야기들도 항상 옳다고 주장할 마음이 없다. 그렇지만 이 우주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의 진실이 있다면 신념이 경험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무엇을 현실로 경험하려면 그것을 믿어야만 한다. 이 책 마지막에 실려 있는
자연치유 진료실의 실천법들은 아주 쉽고도 단순하다. 하지만 그것을 믿고 실천한다면 건강 개선과 삶의 변화에 획기적인 대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 책은 그동안 자연과 생명의 도리를 일깨워준 많은 스승들의 가르침의 소산이다. 이분들께 감사한다. 나 같은 부족한 의사에게 소중한 몸을 맡겨주신 많은 환자분들께도 특별히 감사드린다. 이 책은 에디터 출판사 김태진 대표의 후원과 격려가 없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린다. 나는 본래 게으르고 자판도 잘 못 치는데 그동안 원고 정리를 위해 수고해준 나의 딸 성윤과 소윤, 그리고 실천법 내용을 독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려준 아들 진우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지금도 우리 모두의 생명을 주관하며 치유해주고 있는 자연과 하늘에 감사한다. 난치병을 쉽게 고친 사람들. 나는 광주에서 조그마한 클리닉을 개원하고 있다. 우리 병원은 지방 도시에 있는데도 전국 여러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가끔은 외국에서 찾아오는 분들도 있다. 병을 고치려고 이처럼 멀리서도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민망할 때가 많다.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별로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개 고혈압, 당뇨, 통증, 자가 면역 질환, 암과 같은 만성 질환 환자들로 좀 더 좋은 치료 효과를 기대하고 온다. 그들 중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류머티즘처럼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것이 너무 지겨워 약을 끊고 싶다고 오는 사람들도 많다. 지금 그들 거의 대부분은 약을 끊고도 병증이 좋아져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이런 결과는 나의 의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환자 자신이 현명한 선택을 해서 자기 삶의 방식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병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병을 가진 인간 전체를 스스로 치유한 결과이다. 모든 만성질환은 그 근본 원인이 과식이나 과로, 스트레스 등에 의한 피의 오염이므로 혼탁한 피를 전체적으로 맑게 해독하면 어떤 병이라도 곧 좋아진다. 그리고 자연의 질서에 따르는 삶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병은 재발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처럼 쉽고도 단순하다. 내가 환자들에게 가르치는 치료법은 야생동물들의 섭생법에서 배운 지혜이다. 야생동물들에게는 만성 난치병이 거의 없다. 병 없는 야생동물들과 비교해 볼 때 사람들은 화학물질로 오염된 음식물을 과식하며 낮에 운동은 하지 않고 심신이 과로하며 밤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 늘 지나친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무리한 생활이 피를 오염시키고 만병을 일으킨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국내외의 많은 환자들에게 피를 해독시켜 병의 원인을 고치는 다양한 자연치료법을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3단계 요법이라는 쉽고도 단순한 방법을 발견하였다. 이 치료법의 목표는 혼탁한 피를 맑게 해주고 그 맑은 피가 전신에 잘 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거의 모든 병이 다 좋아진다. 왜 좋아지는가? 병의 원인인 혈액의 오염이 사라지니까 본래 갖추어져 있던 생명력이 드러나는 것이다. 나는 우선 혈액 검사, 모발 조직, 중금속 검사, 자율신경의 균형을 확인하는 검사 등을 통해서 혈액의 오염에 대한 정보와 혈액순환 상태를 체크한다. 여기서 얻은 정보를 근거로 하여 제1단계 생체식요법 10일에서 15일간, 제2단계 절식요법 7일에서 10일간, 제3단계 소식요법 및 중금속 해독과 영양요법을 실행한다. 질환별 구체적인 방법은 이 책 뒷부분 자연치료 진료실에 소개되어 있다. 3단계 요법은 당뇨나 고혈압, 통증이나 비만을 약없이 근치시키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인 암, 뇌졸중,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다. 지금 같은 노령화 시대에 흔히 보는 치매, 우울증, 불면증 등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효능이 있다. 2009년 11월 KBS TV 생로병사의 비밀 프로그램에서
우리 클리닉을 소개한 일이 있었다. 그 방송에서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경색 등 만성퇴행성 환자들이 약을 한 줌씩 먹다가 3단계 요법을 통해서 약을 다 끊고도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TV 프로그램을 본 50대 재미구포 여성이 그의 겨울 나를 찾아왔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편두통, 알레르기 피부 질환 등 여러 가지 병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동안 이런 문제들을 고치기 위해서 미국의 여러 병원에서 많은 치료를 받아왔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환자에게도 3단계 요법을 권했다. 1단계 10일간, 2단계 10일간을 실천하였더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 약을 다 끊고도 고혈압, 당뇨, 두통이 좋아졌을 뿐 아니라 체중도 많이 감량되었다. 특히 피부와 눈빛이 너무 곱고 깨끗해져서 나도 놀랄 정도였다. 본인의 병적인 문제가 사라지자 미국인 남편을 데려오고 친정 가족, 동창생들, 그 외에 많은 사람에게 3단계 요법을 소개하는 등 우리 병원의 홍보대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기까지 하였다. 그 해에 또 다른 50대 여성 환자가 찾아왔다. 이 환자도 고혈압, 두통, 어지럼증, 변비통, 요통, 손발 저림, 가슴 압박감, 소화장애, 변비, 안구통, 불면증, 불안장애 등 수많은 증세를 호소하였다. 2년간 미국의 교환교수로 다녀온 뒤부터 이런 증세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생활이 가져다준 스트레스와 서양 음식의 과식이 교감신경을 긴장시키고 혈액을 오염시켜 혈액순환 장애를 가져왔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여러 가지 병증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되었다. 이 환자는 그동안 대학병원에서 많은 검사와 약물 치료를 받았고 한방병원에서는 침구, 한약, 건강식품 등으로 치료하였으나 증세가 개선되지 않자 나를 찾아온 것이다. 종전에도 이런 환자들을 만나면 나는 거의 예외 없이 생채식과 절식 등의 해독법을 권했는데 이 환자에게도 1단계 10일간의 생채식요법, 이어서 2단계 10일간의 절식요법을 시행하였다. 그 후 이 환자의 모든 증세가 사라져 버렸다. 이 환자들 말고도 당뇨, 통증, 류머티즘, 만성간염, 아토피, 피부질환, 신증후군, 알레르기 비염, 비만, 협심증, 뇌경색, 자가면역질환, 각종 암, 기타 만성질환 등의 병증이 개선된 사례들을 여기서 일일이 다 소개할 수 없다. 고질적인 병증들이 왜 이렇게 쉽게 사라져 버릴까? 모든 병의 원인인 오염된 피가 해독되면서 맑은 피가 충분한 산소와 균형 잡힌 영양소를 전신의 세포에 잘 전달하여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면 모든 병증이 다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인체 전체가 치유되면 모든 질병이 다 낫는 것이지 어떤 한두 가지 질병만 낫는 것이 아니다. 인간 전체에 대한 참된 치료가 이루어질 때는 그 인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병증이 동시에 다 사라지게 된다는 말이다. 모든 병의 원인은 하나, 피의 오염, 만병일독이라는 말이 있다. 만 가지 병이 하나의 독, 곧 피의 오염에서 생긴다는 뜻이다. 지나친 스트레스, 과로, 과식 등 무리한 생활을 하면 교감신경이 긴장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어 혈관이 수축하게 된다. 또한 이런 생활 습관은 피 속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적혈구, 혈소판 등을 많이 생성시켜 과잉 영양분, 중간대사 산물과 함께 피를 혼탁하게 만든다. 이런 혼탁한 피가 혈관 속을 흘러가려면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성분처럼 점액도가 높은 찌꺼기들이 혈관 벽 쪽으로 밀려나야만 하는데 이런 노폐물들이 혈관 내벽에 달라붙게 되는 것이 고지혈증이고 이것이 심해져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딱딱해지면 동맥경화증이 된다. 고지혈증, 동맥경화증이란 오염된 혼탁한 피가 좁아진 혈관을 효율적으로 흐르도록 하기 위해 노폐물은 혈관벽에 달라붙게 하고 비교적 맑은 피는 혈관 중앙 통로로 흘러가도록 생체 스스로가 자구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탄력성이 떨어지고 좁아진 혈관을 통해서
탁한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골고루 보내려면 심장과 혈관이 불가피하게 압력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고혈압이다. 그러므로 혈압이 올라간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혈관 통로가 좁아지고 피가 탁해진 것이 잘못이다. 심장과 혈관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온몸 구석구석까지 피를 잘 돌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혈압을 높이지 않으면 전신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 수분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피와 혈관 내벽의 오염된 상태는 그대로 둔 채 혈압만 낮추는 약을 쓰면 전신에 피를 잘 돌리고 있는 자기 치료 과정을 방해하는 꼴이 되고 만다. 피를 맑게 정화하는 원인 치료는 하지 않은 채 혈압 강화제만 쓰는 환자들에게서 뇌경색이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금 뻣뻣한 피를 머리끝까지 보내려고 불가피하게 압력을 높이고 있는데 약을 써서 압력을 떨어뜨리니까 뇌혈관에 피가 잘 돌지를 못하고 결국 피 찌꺼기가 쌓여 혈관이 막히게 되는 것이다. 혼탁한 피 속에 과잉 영양분이나 중간 대사 산물이 분해되고 대사되지 못한 채 축적되면 대사를 막고 있는 기관들, 특히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 같은 기관이 각 과로로 지쳐 대사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어쩔 수 없이 당분과 같은 과잉 영양분을 밖으로 배설시켜야만 하는데 이것이 당뇨이다. 생체가 자신의 능력 한계 안에서 대사작용을 수행하고자 하는 현명한 자구책, 자기 치료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끈적끈적한 피찌꺼기가 심장의 관상동맥 통로에 쌓이게 되면 협심증, 심근경색증이고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다. 피 속의 기름기가 간에 쌓이면 지방간이고 요산이 혈관에 쌓이면 통풍, 전립샘의 혈액순환 장애로 부종이 오면 전립샘 비대증이다. 오염된 피가 관절 마디의 혈액순환을 방해하면 관절 류머티즘이나 다발성 관절염의 원인이 된다. 대부분의 두통, 어깨 결림, 요통 등 만성 통증은 근골격계의 구조 이상이 원인이 아니라 피가 오염되어 제대로 흐르지 못한 상태, 곧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이다.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통즉 불통이요 불통즉통이라고 했다. 곧 피가 잘 통하면 통증이 없고 피가 막히면 통증이 생긴다는 뜻이다. 이 말이 통증 원인과 치료법의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는 것을 나는 통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사무치게 느끼고 있다. 대부분의 만성 통증 원인은 혈액순환이 나빠 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좁아진 혈관 속으로 점도가 높은 피를 한사코 통과시키기 위해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혈관 확장 호르몬을 분비하며 생체 스스로가 안간힘을 쓰는데 이것이 통증으로 지각된다. 고무줄로 팔을 묶어 놓으면 처음에는 괜찮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점 더 묶인 부위의 위쪽에서 압통이 심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혈류 장애로 혈관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만성 통증은 혈액순환 장애로 세포에 산소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통증 환자들에게 생채식이나 절식을 시키면 칼로리 공급이 줄어드니까 우리 몸은 부족한 칼로리를 보충하려고 피 속의 노폐물을 연소시켜 필요한 칼로리를 얻게 된다. 따라서 혈관벽에 붙어 있던 지방 성분 등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청소되어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 세포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아무 저항 없이 잘 이루어지니까 통증은 곧 사라져 버린다. 통즉 불통이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어지럼증은 혈류 장애로 인한 두뇌의 산소 부족과 관련이 있고 이명은 좁은 혈관을 통해 혈구가 어렵사리 통과할 때 청신경이 감지하는 마찰음으로 추정된다. 이런 어지럼증과 이명 환자에게 약 10일 정도 절식을 시키면 대부분 극적으로 좋아진다. 피가 맑아지고 혈류가 좋아져 뇌에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이다. 수족냉증과 손발 저림은 대부분 신경 손상이 원인이라기보다는
혈액순환 장애가 원인이다.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이라도 냉증이 있는 곳은 거의 틀림없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손발 저림이란 좁은 혈관의 틈새로 탁한 피를 보내려고 안간힘을 쓸 때 느껴지는 증세이다. 이런 증세들도 생체식과 절식 후에 거의 다 극적으로 개선된다. 아토피, 알레르기 피부 반응, 습진, 건선, 진균증 등 만성 난치성 피부 질환의 근본 원인은 대부분 피해 오염과 관련이 있다. 조물주가 피 속의 독을 땀구멍을 통해 밖으로 쓸어내고 있는 자기 정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이런 환자들에게 약 10일간의 절식 후 몇 개월간 생채식을 시켜보면 거의 대부분 깨끗하게 좋아지기 때문이다.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중이염도 단순히 코와 귀에 생긴 병이 아니라 피해 오염이 근본 원인이다. 그래서 코와 귀만 치료해서는 잘 낫지를 않는다. 이런 증세는 사실 그 자체가 병이 아니라 피 속의 독이 코와 귀를 통해 배설되고 있는 자기 치료 과정인 것이다. 절식과 생채식을 실행하면 대부분 좋아지는데 이는 피가 정화되어 더 이상 코나 귀를 통해 독을 배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 정맥류나 치액도 겉보기에는 다리나 항문 주변에 정맥 혈관이 확장된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다리나 항문 주변에 정맥 순환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잘 살펴보면 그 배후에 정맥을 확장시키는 원인이 될 만한 전신의 혈액순환 장애가 공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환자들이 국소적인 수술만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잘 안 되고 자주 재발하는 이유는 정맥을 확장시키고 있는 혈액의 오염과 순환 장애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술을 하기 전에 먼저 절식과 생채식을 시키고 사지 모세혈관의 미세 진동 운동을 실행하면 10중 8구 수술할 필요 없이 거의 다 좋아진다. 피가 잘 순환되므로 확장되었던 정맥 혈관도 따라서 정상으로 회복되기 때문이다. 마치 교통체증으로 멈춰서 있던 자동차들이 체증이 풀리자 잘 달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생리통과 자궁근종도 혈액순환 장애가 근본 원인이다. 생리 때 자궁은 피의 소모가 많아 많은 양의 피를 공급받아야만 하는데 자궁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나쁠 경우에는 혈관을 확장시켜 피를 보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된다. 이런 자구책이 생리통으로 느껴진다. 자궁근종은 만성적으로 자궁의 혈류가 나빠서 생긴 대사장애의 결과이다. 자궁근종 환자들에게 장기간 생채식과 온열요법으로 혈류를 개선시키면 자연스럽게 근종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탈모는 두피에만 국한된 병증이 아니라 전신의 혈액순환 장애와 관련이 있다. 두피의 말초 혈관들이 막혀 있어 혈액순환이 안 되면 머리털의 모근이 두피의 뿌리를 받고 살 수 없다. 마치 척박한 땅에는 풀이 나지 않는 것처럼 두피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머리털이 돋아날 수도 자랄 수도 없게 된다. 탈모 환자가 절식과 생채식, 충분한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법을 실천하면 극적인 효과가 있다. 두피의 혈류가 개선되어 모근이 뿌리를 내려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마치 땅이 비옥해지면 풀이나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암세포의 특징은 비정상적인 미숙한 세포가 무차별적으로 분열하는 신생물이다. 피가 맑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좋은 환경에서는 모든 세포가 생로병사의 정상적인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피가 탁해져 저체온, 저산소, 고혈당 환경이 되면 어떤 세포들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미숙한 채로 분열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암세포가 생기는 배경이다. 세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암이라는 비상수단의 생존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저체온, 저산소, 고혈당 환경을 만드는 원인이 혈액의 오염이다. 위에서 살펴본 병증 이외의 다른 만성적인 질병들도 그 원인을 잘 살펴보면 혈액의 오염과 피의 도구로 귀결될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병증들은 그 실체를 바로 보면
억압하고 제거해야 할 나쁜 병이 아니라 사실은 혼탁한 혈액의 악조건 속에서도 혈액순환을 잘해 보려는 자구책이며 생체의 자가치료 과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피의 오염이라는 근본 원인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런 병증은 끝끝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피를 맑게 하는 네 가지 원리. 과호흡, 과식, 과로, 지나친 스트레스가 피를 탁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피를 맑게 하려면 이것을 뒤집어서 반대로 실천하면 되지 않겠는가? 과호흡 대신에 깊고 느린 숨으로, 과식 대신에 소식과 절식으로, 과로 대신에 휴식과 운동으로, 지나친 스트레스 대신에 유쾌한 생각으로 돌이키면 된다. 호흡, 숨을 비우고 호흡의 중심을 낮춰라. 들이마시는 숨은 의식하지 말고 숨을 내쉬는 데만 관심을 갖고 내쉬는 숨을 휴 하고 길게 비우는 것이다. 이렇게 숨을 끝까지 길게 비우면 들이마시는 숨이 저절로 깊게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과도 같은 이치이다. 이처럼 숨을 내쉬면서 비우기를 거듭하면 호흡의 중심이 저절로 아랫배로 내려가게 된다. 얕고 급하게 거칠게 쉬는 과호흡은 숨 쉬는 중심이 가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피가 오염되는 데 반해서 내쉬는 숨을 길게 비우면 호흡의 중심이 아랫배로 내려가면서 피가 맑아진다. 이처럼 내쉬는 숨을 길게 비우는 심호흡을 계속하면 저절로 아랫배로 숨을 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익숙해지면 숨을 들이마실 때 풍선이 불룩해지는 것처럼 아랫배가 불룩해지고 숨을 내쉴 때는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아랫배가 홀쭉하게 들어가는 복식 호흡이 된다. 의식을 아랫배에 집중하고 깊고 길게 가늘고 고르게 아랫배로 숨을 쉬는 것이 제일 좋은 호흡법이다. 솜털을 코끝에 가까이 대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고요하게 천천히 숨쉬기를 하면서 내쉴 때 하나 하고 또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쉬면서 둘 하는 식으로 숨을 내쉴 때마다 호흡의 숫자를 헤아린다. 이런 식으로 숨쉬기를 매일 300번씩 규칙적으로 실천한다면 어떤 난치병도 다 낫는다고 한다. 근대 일본의 유명한 승려 백은선사는 자신이 난치병에서 치유된 체험담을 적은 책 야선 한화에서 이처럼 고백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숫자를 헤아리며 천천히 숨쉬기를 하면 생각이 다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진다. 나는 이 방법을 그동안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정말 극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 호흡법은 앉아서 해도 좋고 누워서 해도 좋다. 누구라도 조용한 공간이면 언제 어디서라도 할 수 있는 매우 쉽고도 단순한 방법이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우주의 무한한 치유력이 들어온다. 천천히 내쉬면서 나는 완전히 건강해졌다. 고 생각하는 식으로 숨쉬기를 반복함으로써 건강이 크게 개선된 사례도 있다. 호흡법과 자기 암시법을 결합한 셈이다. 자기 암시의 문구는 무엇이든지 본인이 좋아하는 내용을 지어서 쓸 수 있다. 이를테면 다 이루어졌다 라든가 온전케 되었다와 같이 현재 완료형 문구로 하고 내용은 본인이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진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좋다. 음식, 장을 비우고 음식의 양을 낮춰라. 과식하여 창자를 가득 채우는 것이 피를 오염시키는 원인인데 반하여 창자를 비우고 음식의 양을 낮추는 것이 피를 맑게 하는 비결이다. 과식이 피를 오염시켰으니까 피를 맑게 하려면 적게 먹으면 된다. 더 적극적으로는 며칠 동안 절식을 하면 웬만한 병은 모두 좋아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야생동물처럼 불로 익히지 않은 생식을 하는 것이 난치병을 치유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다. 창자를 가득 채우는 과식, 특히 동물성 음식을 과식하면 창자 내의 미생물이 독을 만들게 된다. 창자를 비우는 절식, 생채식처럼
곡채식 위주의 소식을 하면 창자 내의 미생물이 우리 몸의 엄청난 면역력을 증강시킨다. 파스테르 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페론이라는 항암 물질이 정상인에게는 6,000 유니트 정도인데 암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2,000 유니트 정도로 저하되어 있다고 한다. 소식과 생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12,000에서 24,000 유니트 정도이나 주로 동물성 음식을 과식한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인터페론의 수준이 낮다. 과식을 하면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가 피 속의 찌꺼기를 잡아먹느라 지쳐서 면역력이 낮아지게 된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절식, 생식, 소식의 방법으로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현대 서양 의학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극적인 치유들을 경험했다. 생식, 절식, 소식의 방법은 매우 쉽고도 단순하다. 생식요법이란 생야채즙, 잎과 뿌리를 곁들인 생야채, 생현미 잡곡가루, 생해조류, 견과류 등을 주식으로 하는데 화학비료와 살충제, 화학물질로 오염되지 않은 재료를 선택한다. 그동안 장기간 약물을 복용해온 환자라도 10에서 15일 동안의 생식요법을 통해서 피가 해독이 되면 거의 다 약을 끊고도 병증이 좋아진다. 절식요법이란 7에서 10일간 씹어 먹는 일체의 음식 대신에 생야채즙, 야채과일 발효액, 생강차, 더운 물만 섭취하는 전신 해독요법이다. 이 절식요법을 실행한 환자들은 그동안 약을 쓰지 않았는데도 혈압이나 혈당, 간 기능 검사상의 수치 등이 다 정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소식요법은 생식과 절식요법을 통해서 전신의 피가 해독된 사람들에게 일생 동안 식생활 습관으로 유지하도록 권하는 식약요법이다. 아침은 생야채즙이나 야채과일 발효액만으로, 점심과 저녁 식사는 현미채식 위주의 식사법이다. 이러한 식습관을 계속해 간다면 피에 독을 만들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다시는 옛날의 병증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활동, 욕망을 비우고 노력의 강도를 낮춰라. 지나친 욕망과 과로도 피를 오염시키는 원인이므로 욕망을 비우고 심신을 쉬게 하는 것이 피를 맑게 하는 해결책이다. 많은 현대인들은 심신의 과로를 강요받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문명의 구조 속에 살고 있다. 욕망은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결핍감과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는데 이것이 심신의 과로로 연결된다. 결핍감과 두려움은 자신이 무한한 가능성을 갖춘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을 다만 육체적 존재라고 한정짓는 무지의 소산이다. 자신의 내면에 원하는 바가 모두 다 갖추어져 있고 이미 이루어져 있다면 결핍감과 두려움이 생길 수가 없고 애쓰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 육체가 나다 라고 믿게 되면 마음의 방향이 바깥 세상으로 향하게 되고 욕망을 쫓아 애쓰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음의 방향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이킨다면 자신이 육체적 존재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한정없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때부터 자신 안에 갖추어져 있는 잠재의식의 무한한 힘을 삶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더 이상 애쓰는 노력과 욕망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신이 부유한데 무엇 때문에 밖으로 나가 구걸할 필요가 있겠는가? 자신이 결핍되고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참으로 자신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가진 온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욕망이 비워지고 애쓰는 노력도 멈출 수가 있다. 방법은 매우 쉽고 단순하다. 밖으로 향해 있는 마음의 방향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이켜서 참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스스로에게 계속 묻는 것이다. 끝까지 추구해 가면 이 육체가 나다라는 생각은 가짜이고 참 나는 나의 내면에 온전히 갖추어져 있는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육체가 나다라는 믿음이 고통의 근본 원인이다. 왜냐하면 이 육체가 나다라는 생각은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육체가 나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내면으로 돌이켜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는 일이다. 그리고 제일 좋은 운동은 걷는 것이다. 햇볕을 쬐이며 숲길을 걷는 것이 좋다. 천천히 걸으며 숨을 길게 내쉬는 호흡법을 함께 하는 것도 좋다. 기분 좋을 만큼 적당히 걷는 것이다. 운동을 무리하게 하여 즐거워져야 할 운동이 과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삶의 목적은 기분 좋게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운동과 휴식도 기분 좋을 만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으며 운동이 휴식처럼 즐거움을 줄 때 효과가 있다.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충분히 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현대인은 밤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얼마나 건강을 해치는지 모른다. 마음, 생각을 비우고 나를 낮춰라. 마음이 유쾌하지 못한 생각들로 꽉 차 있는 상태가 스트레스이며 이런 스트레스가 피해 오염과 불건강의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유쾌하지 못한 생각을 다 비우고 기분 좋은 생각만 마음에 남게 하는 것이 치유의 목표이다. 피가 오염되어 혈관에서 잘 흘러가지 못하고 막히면 병이 되듯이 어두운 생각들이 마음의 공간에 묶여 흘러가지 못하면 병이 되는 것이다. 웅덩이에 고인 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피와 마음도 이와 같아서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잘 흐르면 병이 생기지 않는다. 생각을 비우고 나를 낮추려면 마음의 방향을 내면으로 돌이켜야 한다. 그리고 생각이 누구에게서 일어나는가를 묻고 또 나라는 생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를 계속 물으면 모든 생각이 비워지고 나는 저절로 낮추어지게 된다. 이것은 이처럼 쉽고도 단순하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이루고자 원한다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홍준 박사님의 비우고 낮추면 반드시 낫는다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